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고 시작할 건데요. 소스에서 오른쪽 버튼 New 패키지 선택해 주시고요. 챕터 1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고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할 건데요. 챕터 10에서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01 array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만들고 시작할 거고요. 피니시 버튼으로 파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새롭게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배열은요. 지금까지 배우신 거랑은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의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인트형의 변수가 5개 필요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 선언을 인트형의 변수를 A, B, C, D, E 이런 식으로 5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트형의 변수를 A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할 건데 얘는 배열로 선언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열로 선언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시게 되는데요. 이 대괄호를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인덱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이 인덱스를 써서 배열을 선언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요. A는 배열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A는 배열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보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기본 타입하고요. 참조 타입의 타입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타입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셨던 정수나 실수나 문자나 그리고 논리형 그러니까 불리인형까지가 우리가 기본 타입입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으로 배웠던 게 뭐 있죠? 바이트라든지 소트라든지 인트라든지 롱 이렇게 있었고요. 실수 타입으로 배웠던 게 뭐 있죠? 플로트와 더블이 있었죠. 그리고 문자 타입으로 배웠던 건 캐릭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논리형,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타입으로는 불리인형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정수, 실수, 문자, 논리형까지를 우리는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 타입의 변수는 뭐를 저장하는 방식이냐면 값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값을 저장한다는 건 뭘까요? 인트형의 변수에는 5라든지 100이라든지 뭐 이런 정수값을 저장을 했고요. 실수 타입의 변수에는 3.5라든지 뭐 10.8이라든지 이런 실수값을 저장을 했고요. 문자는 A, B, C, D 그리고 불리인형은 true나 false의 이런 값을 저장하는 변수인데요. 여러분들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은 참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타입은요.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타입의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 타입은 값을 저장을 한다 그랬죠. 하지만 참조 타입은요.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값을 저장하지 않고요. 여기에 저장되는 건 무조건 주소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직 주소가 뭔지는 여러분들 사실상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기억하고 가실 거는 기본 타입이 아닌 모든 타입에는요. 참조 타입에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본 타입이라서 값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는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붙인 타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기본 타입이 아닌 참조 타입이 되는 거고요. A에는 결국은 주소를 저장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배열을 저장하는 변수 a에다가요. 제가 이제 배열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본 타입이 아닌 모든 변수에 메모리를 할당하려면 반드시 new라는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new 다음에요. 어떤 메모리를 할당할 건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ew int 하면 int형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고 new double 하면 double형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고 new 캐릭터 하면 캐릭터형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int형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죠. 지금 int형의 변수를 5개 선언하고 싶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new int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변수를 몇 개 선언하고 싶은지를 인덱스 안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몇 개 선언하고 싶죠? 5 선언하겠다 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new 다음에 이렇게 요 메모리, new 다음에 쓴 메모리가 실제 할당되는 메모리인데요. int형의 메모리를 5개 할당하겠다라는 건 실제 메모리가 int형의 메모리가 이렇게 5개가 할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할당된 메모리는요. 요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값을 누가 저장하게 되냐? 바로 배열을 저장하는 변수가 요 배열에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메모리가 할당되고 A가 이 배열을 저장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메모리의 이름이 A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메모리 이름도 A고 두 번째 메모리 이름도 A고 세 번째도 A고 네 번째도 A고 다섯 번째도 A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이름이 다 같은 변수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같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홍길동이 3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뭐 1번 홍길동, 3번 홍길동 이렇게 구별하듯이 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이름이 같은 변수니까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요. 인덱스를 써서 첨자를 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첨자는 무조건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 이름이 A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변수 이름은 A1, 세 번째 변수 이름은 A2, 네 번째 변수 이름은 A3, 다섯 번째 변수 이름은 A4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변수가 A0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건 같은 타입의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할당을 해서 첨자로 구분지어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요. 이 new 다음에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 있죠. 이 메모리의 초기 값은요. 모조리 다 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만 할당하면 다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0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0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제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A0이라고 출력해 보고 A1, A2, A3, A4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0, 1, 2, 3, 4 얘네들의 값이 모조리 다 0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변수를 제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에 접근하는 방식은 첨자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A2라는 공간에다가 99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A2라는 공간은 여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99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실행해 보면 A2번째 방에 99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A4방에는요. 이렇게 해볼게. A4방에는요. 1234 곱하기 34의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A4방에 계산된 연산의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산 결과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A0에는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A0에는
A 2번째 방에 연산된 결과와 A 4번째 방에 연산된 결과를 더해서 A 0번째 방에 주겠다. 그러면 A 2번째 방에는 99가 들어가 있고 A 4번째 방에는 땡땡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두 수의 덧셈한 결과를 A 0번째에 집어넣겠다는 거였거든요. 한번 연산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수의 덧셈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배열이라는 건 같은 이름의 변수가 여러 개가 할당이 된 거니까 각각의 원소를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첨자로 구분지어서 원소에 접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를 붙여서 접근하는 모든 변수들은 배열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배열의 각각의 변수들을 변수라고 잘 부르지 않고요. 원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되거든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첨자로 접근을 하는데 이 첨자는 무조건 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캐릭터형의 변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캐릭터형의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형의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하다면 그럼 제가 캐릭터형의 배열의 변수를 ARR이라고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RR은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형의 배열을 저장하는 애죠. 그러면 얘는요, 사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왜 주소를 저장하냐면 우리가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주소를 저장한다 그랬고요. 때문에 ARR은 메모리가 할당이 될 때요. 이렇게 ARR이 할당이 될 때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만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RR은 캐릭터형의 배열을 저장하는 변수인데요. 캐릭터형의 배열을 저장하는 이 변수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소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제가 3개를 할당하고 싶죠. ARR에다가 그러면 U 써주는 거예요. 뭐를? 캐릭터 몇 개? 3개 이렇게. 여기가 배열의 크기고요. 그럼 캐릭터형의 3개를 할당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형의 변수가 3개가 할당이 되고 이 할당된 메모리의 이 주소값을 ARR이 저장하게 되면 ARR이 이렇게 참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참조형 변수예요. 그러면 ARR이 배열을 참조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름이 다 뭐라고요? ARR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 변수는 ARR 0, 두 번째 변수는 ARR 1, 세 번째 변수는 ARR인데요. 무조건 첫 번째 첨자는, 첫 번째 원소의 첨자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A0한테는 R을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A2한테는 Q를 줘볼게요. 그럼 A1은 안 줬죠.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무조건 뭘로?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R, 여기에는 Q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출력을 시소라고 해서 A가 아니라 ARR이죠. ARR 죄송해요. ARR 0부터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ARR 0, 1, 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0, 1, 2 이렇게 출력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R, 여기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쵸? 이렇게 빈 문자가 이렇게 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Q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선언하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실제 메모리는 여기서 할당이 되는 거고요. 할당된 메모리를 참조하는 변수다라고 보시게 되는데요. 보통 배열은요. 이렇게 두 줄에 엮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줄에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바로 A라는 참조형 변수를 선언하면서 인트형 메모리 5개를 참조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요. 요 첨자, 요 배열을 의미하는 이 인덱스 있잖아요. 이 인덱스는 여기 붙이셔도 되고 여기 붙이셔도 되고 또는 여기 붙이셔도 됩니다. 어디에 위치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대신 본인이 짠 코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짠 코드에 요 첨자의 위치가 뒤죽박죽인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썼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썼다가 라고 하면 한 사람이 짠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딱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자료형에 붙여서 쓰는 게 얘가 하나의 타입으로 봐서요. 자료형에 붙여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때문에 저는 인트 다음에 쓰는 거를 이렇게 수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선언하면서 초기값 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형의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new 캐릭터를 3개를 할당해 주겠다라고 해주시는 방법으로 써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2줄의 선언과 초기화를 했던 방법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만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가면서 배열에 대해서 좀 더 왜 배열이 필요하고 배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